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비파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파나무를 집안에 심어 놓으면 그 집안에는 환자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우리 주변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비파나무는 잎도 약으로 쓰고 열매도 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또 비파나무의 뿌리, 그리고 비파나무의 나무 껍질, 그리고 비파나무의 꽃도, 그리고 비파나무의 씨앗까지도 모두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한약에서 한약 약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파나무를 심어 놓으면, 집안에 심어 놓으면 그 집안에는 환자가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파나무의 비파라고 하는 것은 악기 이름이죠. 악기의 이름인데 요 잎의 모습이, 비파나무의 잎의 모습이 중국의 전통 악기인 비파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그래서 이름이 비파나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파나무의 꽃을 보면은 꽃은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달리는데 이 달려 있는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꽃차례의 모양이 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원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는 원뿔 꽃차례, 원추화서라고 합니다. 원추화서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0cm에서 20cm 정도 되는데 요 원뿔 꽃차례라고 하는 것은 요 가운데 있는 꽃대 축이 있고 꽃대 축에서 다시 꽃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꽃대가 나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요 꽃차례의 아래쪽에 있는 꽃대는 길이가 길죠.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꽃차례는 길이가 좀 짧아지고 요 위로 가면 더 짧아지고 요 위에는 점점 짧아져서 끝에는 아주 짧은 꽃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자루가 아래에는 길고 위로 갈수록 점점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원뿔 꽃차례, 원뿔 형태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꽃이 달리게 됩니다. 꽃은 이렇게 하얀 꽃이 달리는데 꽃 하나의 지름, 이 꽃 하나의 지름이 1cm 정도 되는데 꽃잎과 꽃잎 사이는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 꽃잎의 폭이 좁기 때문에 꽃잎과 꽃잎이 서로 겹치지를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수술들을 보면은 수술들이 길게 올라와서 보면은 암술의 길이보다 이쪽에 있는 암술이 요 부분인데 암술의 길이보다 수술대의 길이가 훨씬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암술은 길이가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이 꽃에서는 이 비파나무의 꽃에서는 암술과 수술이 모두 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밥이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는데 꽃밥이 터지면서 꽃가루가 나와서 암술의 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술도 제 기능을 하고 수술도 제 기능을 모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양성화,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 성이 두 개다. 그래서 쌍성꽃을 피우기 때문에 요 꽃 하나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꽃차례에 있는 요 꽃들이, 많은 꽃들이 달려 있는데 요 꽃들이 나중에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은 걸 보면은 열매도 보면은 많이 달리죠. 요 꽃차례 전체 모습하고 똑같은 원뿔 꽃차례에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여기 열매가 되었으니까 열매자루 축이 여기 가운데 있는 열매자루 축이 길게 올라오고
그 아래쪽에는 열매 자루가 길고 위로 갈수록 열매 자루가 짧아져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원뿔 꽃차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었을 때 자세히 보면은 요 부분, 요 암술대하고 암술대 아래쪽을 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암술은 보면은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끝부분에서 여기는 두 갈래로 갈라졌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암술대가 올라와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요것도 암술대가 세 갈래로 갈라지죠. 이렇게 암술대 두 개가 올라와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암술대는 두 개라는 얘기죠. 두 개가 위에서 세 개로 갈라졌다. 그래서 암술대가 세 개다 하는 것은 요 아래쪽에 C방 부분이 있게 되는데, C방에 밑씨가 지금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세 개가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열매 속에 씨앗의 숫자가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 두 개 내지 세 개가 씨앗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꽃이 피었을 때 요 C방 부분을 보면 하얀 순수한 백색의 털이, 길다란 털들이 C방 부분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C방 부분에 하얀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열매 껍질에도 털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 껍질에 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C방 부분에서 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에도 털이 있다. 그리고 이 암술대에도 보면 갈색 털이, 아주 길다란 갈색 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나무는 이 꽃대 축하고 꽃대하고 꽃자루에도 보면은 이 털들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잔뜩 많이 갈색 털이 있는데, 보면은 어린 가지에도 털이 있고 뒤에도 잎에도 털이 있고 털들이 아주 많죠. 털들이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달립니다. 어긋나게 달리는데,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달리고 위에 올라가서 또 잎이 달리는, 마주 달리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린다 하는, 호생한다고 하죠. 한자로 호생한다고 하는데, 잎이 어긋나게 달리게 되고 잎의 끝은 길둥근꼴, 요 잎의 끝은 뾰족하죠. 거의 뾰족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가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잎 하나의 모양은 타원형, 길다란 타원형. 그래서 길다란 길둥근꼴, 우리말로 길둥근꼴이고 한자로는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다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맥이 뚜렷하게, 여기 보면 가운데 중심맥이 있고 견맥이 이렇게 마주 달리게 되는데, 견맥이 마주 달리거나 여기 어긋나게 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견맥과 잎맥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요 잎 하나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잎 하나의 길이는 12cm에서 30cm 정도 되고, 잎의 폭은 3cm에서 9cm로 잎이 아주 커다랗고 시원시원스럽게 생겼죠. 시원스럽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에 잎이 달리게 되는데, 여기 잎이 달리게 되는데, 잎이 달리는 요 부분이 바로 잎자루죠. 한자로는 엿병이라고 하는 잎자루가 있고, 여기 잎이 달리게 되는데, 여기에 어린 가지하고 잎자루가 달리는 요 사이, 요 부분을 우리는 잎의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잎 겨드랑이, 한자로는 여백이라고 하죠. 여백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턱잎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턱잎은 한자로는 이렇게 타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턱잎의 모양이 선형이죠. 선형. 그래서 줄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줄골에 턱잎이 두 개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털이 아주 많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파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의 양면에 털이 아주 많죠. 요거는 잎의 표면입니다. 요거는 잎의 뒷면이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여기 마치 총알이나 포탄의 알처럼 생겼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포탄의 알 아니면 총알이라고 총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 제가 보기에는 살구의 색깔하고 비슷해서 살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이 열매는 바로 이렇게 보면은 이 열매에 아까 여기 털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열매 껍질에 털이 많이 있는데 이 열매 껍질은 아주 얇은 열매 껍질이죠. 이 나무는 이 열매는 배나무 열매, 배나무 열매 한자로는 이과, 백꽃 이자를 써서 이과라고 하는 배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배나무 열매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이 얇은 열매 껍질 속에는 우리가 배를 먹을 때처럼 이 속에는 열매살이 들어있죠. 열매살이 들어있고, 열매살 속에는 이렇게 씨앗,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딱딱한 씨앗이 보통 2개 내지 3개, 아까 여기서 암술대의 숫자가 여긴 3개, 여긴 2개라고 했는데 3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2개가 들어있게 되는 이러한 씨앗을 요 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배 모양 열매, 이과라고 하는데, 이 배 모양 열매의 끝부분에 이렇게 영구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꽃받침이 끝까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는 요 새까만 요 부분을 영구 꽃받침,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하죠. 숙존악이라고 하는 영구 꽃받침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요 모양이 마치 배꼽처럼 보인다 해서 이 배 모양 열매를 어떤 사람들은 배꼽 열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보면은 맛있죠. 맛은 좋은데 열매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열매를 사실 먹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크기가 살구보다 약간 작은 편이면서 잘 익게 되면 달콤한 맛에 더해서 신맛이 약간 살짝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속에 가육에 열매살에 수분이 많아서 상큼하면서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열매 속에 커다란 씨앗이 2-3개가 들어있는 것은 들어있기 때문에 정작 열매살이 많지 않아서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열매가 바로 이 비파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도 먹어보면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파나무의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줄기를 보면은 이 나무는 키가 4m에서 10m 자라는 10m 정도 자라게 되는 늘푸른 상록수죠. 상록수. 늘푸른 키가 작은 소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m 이하로 자라는, 키가 아주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은 자그마한 나무가 아주 잎이 크고 넓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열매도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어린 가지에 털이 아주 많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잎 가장자리에는 이러한 톱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예쁜 열매, 그리고 먹어보면 맛도 좋은 이러한 열매가 사람들한테 아주 유익한 약으로 전부 쓰이죠. 열매도 약으로 쓰고, 요 꽃도 약으로 쓰고, 잎도 약으로 쓰고, 가지도 약으로 쓰고, 뿌리도 약으로 쓰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도 한약에서 약으로, 요 모든 것을 한약에서 약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아주 유익한 나무가 바로 비파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